아파트 부자들은 살까요, 팔까요? 지난 12월 16일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남 부자는 15억 넘는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다. 주택 보유자, 강남 진입할 사다리 걷어차. 시가 9억 원 이하 아파트 가격 상승 조짐. 강남, 비강남 갈등 불질은 한국판 부동산 카스트라고 연일 부동산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만 보면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고 30대가 집을 못 사서 좌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값이 10억을 훌쩍 넘는 것들입니다. 10억을 넘는 집을 살 수 있는 30대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난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용광로에 내 인생을 건 모험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늘 알베르토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잠시 후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종합부동산 대책 이후 고가주택에 대한 찬반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집값이 1년에 몇 억씩 뛰는데 세금 1, 2천만 원 오른다고 반발하는 건 도둑심보. 불로소득으로 세금 더 내는 게 억울하면 강남집 팔면 될 것. 앉아서 몇 억 벌었으면 그 정도 부담은 감수해야 공정사회. 반면 반대하는 쪽의 주장은 살고 싶어서 집을 산 것도 죄인가. 다주택자 잡으러 던진 돌에 1주택자만 고통받는다. 1주택자까지 투기꾼 취급하면 서울 외곽까지 풍선 효과 퍼질 것. 이번 대책은 현금 부자만 강남 살고 성실히 집 한 채 마련한 나머지는 개천에 머물라는 의미. 크게 보면 종부세 내는 2.5%와 종부세를 내지 않는 97.5%, 즉 서울 아파트를 가진 계급과 못 가진 계급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번 대책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찬반 양측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볼까요? 책을 읽기 전에 제목과 목차를 보면 그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듯이 이번 정책도 제목을 보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부동산 정책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목적은 투기 수요 억제 및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입니다. 그 안에 중심을 이루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수요 억제 정책이고 그 중에서도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보고 치고 빠지려는 투기꾼들에게 경고를 주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주제, 즉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인 것입니다. 먼저 수요적 측면을 보면 아파트를 살 때 드는 비용을 내 돈과 남의 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돈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고 남의 돈은 대출과 전세가 있겠죠. 여기서 대출로 확보할 수 있는 남의 돈이 줄어든다면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공급은 3기 신도시 공급과 같은 일반적 공급과 대출 규제, 보유세 증가로 인한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수요 차단 정책의 소제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군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현행 주택가격 구간 없이 40% 적용하던 것을 9억 이하는 40%를 그대로 적용하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군의 주택가격 14억 원 주택을 매입 시 예를 들어보면 기존에는 14억에 LTV 40%를 적용해서 5억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했지만 개선 후에는 9억까지는 40%를 적용해서 3억 6천만 원, 9억 초과분 5억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해서 1억 원이 대출 가능합니다. 이렇게 총 4억 6천만 원의 대출 한도액이 되므로 1억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집을 살 때 남의 돈 1억 원이 줄어들고 내 돈 1억 원을 더 준비해야 하니까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15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라 할지라도 대출을 한 푼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15억 현금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시장에 접근도 하지 말라고 못 박는 거죠. 물론 60% 정도의 전세를 끼고 사는 분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겠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사셔야 하는 분들이나 재건축 아파트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오래되고 낡은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전세가율이 약 30% 정도 하니까 갭 투자를 하려면 70%의 현금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재건축 아파트가 가장 먼저 오르고 그 영향으로 주변 시세가 따라 오르게 되는 것이 공식인데 상당 부분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DSR 강화로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를 규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남의 돈으로만 10억 아파트를 사는 것입니다. 자기 돈 5억으로 10억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 80%를 받아서 4억을 마련하고 새로 살 아파트의 전세 5억을 끼고 신용대출 1억을 받으면 10억 원 고가 아파트를 내 돈 한 푼 없이 남의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30대가 이런 방법으로 영끌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보유세가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쪽박 차고 하우스푸어가 되는 것입니다. 암튼 정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9억 초과 아파트 사지 말고 다주택자도 되지 말라고 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금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종부세 세율을 일반 0.1%에서 0.3%,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0.2%에서 0.8% 인상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도 70에서 80% 수준으로 상향 반영한다고 하고요. 집값 올라가는 시기에는 보유세 1, 2천만 원 오른다고 큰 부담이 아니겠죠. 집값이 수억 원씩 올랐으니까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한동안 정체되고 하락기에 접어들면 이때 못 버팁니다. 심리적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다음은 양도세 제도 또한 보완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할 내용은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내년 6월까지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책뿐이었는데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암튼 다주택자가 내년 6월까지 집을 팔면 기존 세금에서 20에서 30%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으니까 매도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청약 규제 강화, 임대등록제도 보완 등 기존의 정책들을 수정 보완했는데요. 이 또한 투기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공급 정책입니다. 요즘 보수 언론에서 공급 없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라고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폭등한 상황에서 서울 시내 재건축 아파트가 추진되면 그래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집값이 잡힐까요? 부자들은 다시 집을 여러 채씩 사재기할 테고 30대는 영끌해서 투기하고 이러면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규제하고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되어야만이 순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별 가구수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 전체로 보면 9억 초과 아파트가 36.6%이고 그중 15억 초과 아파트도 15.7%나 됩니다. 강남구 서초구는 9억 이상 아파트 비중이 90%를 넘고 송파구나 마용성도 5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값이 오른 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리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하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의 상승분에 비해 보유세 부담 증가는 미미한 만큼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정 소득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노력해서 집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불법, 편법, 투기를 하지 않고는 집을 살 수 없는 절망스러운 환경이 이어질 경우 박탈감만 커지는 계급 사회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이 감소하고 보유세가 증가하므로 투기나 투기 수요는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수요가 감소한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리 변화로 인한 매물이 시장에 얼마나 나올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매물 증가로 공급이 증가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내년 6월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을 관찰하고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영끌에서 올인하면 작은 시장 변화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서울 아파트 시장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정부 규제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조한 심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향후 부동산 전망과 내가 살 길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 시장이 오는 그날까지 알베르토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